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의 김중박입니다. 오늘은 정말 돈 벌기 쉬운 일본 직판인데도 사업을 망치는 세 요소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직판은 정말 쉽습니다. 도대체 경쟁자가 없는데 혼자 뛰어서 1등 하는 것만, 1등 하는 거는 정말 쉬운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만 생각하면은 알 수 있는 건데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있고요. 또 성공한 몇몇 분들 경험이 있습니다. 국내양 사업 성공시키는 거에 비해 일본 직판에서 성공시키는 게 힘도 돈도 실제로 반도 안 들어갑니다. 저는 누가 돈 대준다고 해도 국내 사업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명함 파는 사람들이 10,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다 할 화장품 하나라도 갖고 있는 제조사가 14,000개입니다. 이런 데서 뭘 하겠어요? 하면 안 됩니다. 일본으로 넘어가면은 일본의 명함 파는 회사, 한국 회사가 티쿤 때문에 나간 회사까지 다 포함해서도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두 개밖에 안 되죠. 티쿤 포함해서 두 개입니다. 공기간판 나간 회사가 없잖아요. 용기도 티쿤 따라서 한 회사가 나갔지만 그래봤자 두 개예요. 이런 사업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도 돈을 못 번다고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팔 때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가잖아요. 경쟁력 없으면 나가면 안 되죠. 경쟁력이 없는데 뭐하러 나갑니까? 그건 진짜 바보짓이에요.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서 진출을 한 거죠. 경쟁력이 있어서 진출했으니까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직판은 경쟁자가 없어요. 일본 업체는 우리한테 경쟁력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한 상태고, 또 한국 업체는 따라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장사를 못하는 판매자가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CEO는 일본 직판하는 회사 대부분 CEO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딱 잡고 챙기지를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CEO들이 자기 쇼핑몰 일본 광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아냐? 일본 구글에서 광고되는 거는 한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VPN을 설치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연수를 시키면서 보니까 VPN 설치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CEO들이 자기 광고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전혀 본 적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물어보죠. CEO하고 어떻게 지내냐. 근데 노타치입니다. 노타치.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관심하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실무자에게 다 맡겨놔 버려요. 실무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집니다. 그런데 또 맡겨놓는다고 맡겼으면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또 권한은 안 줘요. 이러니까 일이 될 리가 없는 거죠. CEO도 챙기지 않고, 실무자에겐 아무 권한도 주지 않으니까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업은 본부장이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실제 책임자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CEO가 스스로 책임자가 되든가 아니면 책임자를 두든가 이걸 결정해 줘야 돼요. 전쟁할 때 여러 명 지휘자보다 조금 부족해도 한 명 지휘자를 두고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합니다. 이게 경영학 이론이기도 하고 또 전쟁론에서 무수히 나오는 얘기잖아요. 조직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CEO가 딱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책임자가 없는 조직은 오합지졸이죠. CEO는 지휘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CEO도 책임지지 않고 직원은 책임자가 아닌 조직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조직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잖아요. CEO도 책임지고 실무 책임자도 책임지고 이런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욕이나 바가지로 먹을 텐데,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에 핵심 간부 회의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했네요. 어쨌든 티쿠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일본어 원어민이 키맨인데 정말 소홀히 합니다. 티쿠는 처음 일본 직판을 안내할 때부터 일관되게 일본 직판에서 일본어 원어민이 키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또 일본어 원어민 대신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뽑더라고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업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길고 긴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집니다. 일본 사업을 하면서 실무 책임자를 한국인으로 두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실무 책임자는 한국인으로 둘 수 있죠. 근데 일본어 원어민이 아예 없는 회사는 왜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본 직판을 하면서 원어민을 채용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걸 소홀히 하고는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각자 자기 돈이니까 내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티쿠는 지금도 원어민을 충분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일본 직판을 했지만 원어민을 못 구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택배 박스 팔 때 화성, 봉담읍, 수길이 보통리 저수지 옆에서 창고에서 박스 팔 때도 일본어 원어민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어 원어민을 못 구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또 참 하기 난처합니다만 일본
원어민 급여가 같은 수준 한국인보다 결코 비싸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 회사들이 일본어 하는 사람을 구할 때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을 구하지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직장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뭐 무리한 그 급여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부족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 원어민을 안 구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돈을 잃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정말 소중합니다. 돈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돈 버는 일에서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껏 원어민을 채용해 놓고는 재택근무를 시키더라고요. 원어민은 키맨이라니까요. CEO 바로 옆에 두고 늘 상의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하게 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고객들의 반응을 듣고 또 혹시라도 회사 정책이 일본인들 정서에 안 맞지는 않을까 이런 거를 같이 상의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어 원어민은 키맨인데 그걸 왜 그렇게 뽑는 거를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뽑는 거 힘들면 또 티쿤 도움을 요청하시면 또 어느 정도 도와는 드릴 텐데, 정말 말씀들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왜 티쿤 경험을 다 전해드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지. 그리고 상식에 비춰봐도 제 티쿤 하는 말이 맞는데 왜 안 해주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문제죠. 첫 번째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원어민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원어민을 채용하더라도 키맨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광고비 정말 너무 아껴요. 광고비 쓰는 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매출이 1,000만 원 넘는데도 광고비 300만 원도 안 쓰시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 회사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광고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검색어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은 재미삼아 클릭할 리가 없어요.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거나 사려고 클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365일 주말 평일 가리지 말고 밤낮 가리지 말고 계속해도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광고비를 쓰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잘 안 될 텐데요.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야 이 고통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죠. 광고비 안 쓰면 그냥 뭐 푼돈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한 달에 기본 500만 원, 월 매출이 500만 엔을 넘으면 매출의 10%는 광고비를 쓰기 바랍니다. 광고비를 안 써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광고비를 아끼면 안 됩니다. 광고비는 어떻게라도 더 쓰려고 해야 하는 돈이지 어떻게라도 아끼려고 할 돈이 아닙니다. 물론 효율 높게 쓰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약간 낭비가 되더라도 퍼부어야지 끝이 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티쿤에서 이렇게 판매사들 광고비 집행하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200만 원 쓰는 회사가 드물 정도예요.
그나마 올해 들어서 계속 티콘이 광고비는 써야 한다고 강조를 했더니 몇몇 회사들이 좀 쓰긴 써요. 그 회사들은 확실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광고비 아끼지 마세요. 그거 아껴서 뭐 하실 건가요? 정말 광고비는 아끼면 안 됩니다. 주책임자를 명확히 하시고요. 원어민을 키맨으로 삼으시고요. 광고하면 성공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일본 직판은 반드시 크게 발전합니다. 새로 일본 직판할 분들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거를 안 지켜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하시는 분들은 9월 24일 하는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밑에 댓글로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올려놨어요.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돈 벌기 쉬운 게 해외 직판입니다. 원칙만 지키면 진짜 떼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장담하잖아요. 그리고 이 티쿤닷컴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잖아요. 거길 보면은 제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문제는 이해하지만 하지 않는 데서 있는 거죠.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원칙을 지켜서 큰 부자 되기를 기원합니다.